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혼다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중형 패밀리 SUV이죠. 상품 구성이나 가격 면에서 솔직히 이 차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엄청나게 또렷하고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먼저 신형 CR-V 하이브리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개선폭을 이뤄냈어요. 특히 앞모습 같은 경우 단정해지고 꽤나 각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듬직해졌습니다. 이전의 CR-V가 되게 뭔가 디자인이 애매했어요. 승용차 같으면서도 SUV 같으면서도 크롬 도금은 또 어찌나 많이 둘렀는지 화려함을 강조하고 싶긴 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복잡복잡하고 조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으로 오면서는 이제는 그래도 좀 디자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체급 위인 파일럿과도 상당히 비슷한 이 패밀리 룩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다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처음 차를 딱 봤을 때 무언가 파격적인 맛은 덜하지만 오히려 익숙합니다. 딱 원하는 위치에 알맞은 헤드램프라든지 그릴이라든지 범퍼의 모습이라든지 테일램프도 그렇고요. 그렇게 크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만의 특색도 찾아볼 수 있는데 크롬 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웬만한 부분은 거의 다 유광블랙으로 감쌌어요. 램프와 그릴 사이를 잇는 아주 얇은 라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휠 19인치 사이즈인데 디자인도 이쁘긴 하지만 똑같이 블랙 컬러로 처리를 해놨고 루프렉이라든지 사이드미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크롬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이브리드 하면 조금 더 실용적이고 뭔가 저렴할 것 같은 이미지를 단번에 지우고 한층 더 역동적이고 젊은 인상을 잘 전달해 주죠. CR-V만의 헤리티지도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일한 하나 바로 테일램프입니다. 세로 형태로 길게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살짝 말아 들어가져 있죠. 이런 형태 예전부터 CR-V 많이 사용해 왔고 점점 개선을 거듭해서 지금 신형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아주 조금의 이 정체성은 남겨뒀네요. 외관은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하고 솔직히 이 차는 실내가 설명할 게 많아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데요. 네,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계기판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디지털과 아날로그 바늘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3분의 2는 디지털 화면, 그다음에 속도계는 바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풀 디지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꽤나 선명하고 잘 동화되기 때문에 얼핏 이게 운전 중에 딱 계기판을 보면 그냥 풀 디지털 같기는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주 큰 단점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화면 안쪽에는 꽤나 선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웬만한 기능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선을 살짝 중앙에 두고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로 봤을 때는 이 차는 조금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자체도 좀 작을 뿐더러 특히 기본적인 이 UI 테두리나 형태, 요즘 라이벌들 워낙 화려하고 또 이런 디지털 사용 경험을 중시하는데 혼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눌러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조장치의 형태도 예전에 어코드에서 봤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도 무언가 신형다운 매력이 살짝 떨어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변속 레버 길쭉하니 이거는 좀 이제는 물론 손에 얹기는 편해요. 네,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얹기는 좋겠지만 라이벌들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전자식 변속 레버 타입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살짝 올드한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요런 메쉬 타입의 송풍구 겸 장식 일체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꼭다리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름 좀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BMW X7에서도 봤던 거긴 한데 위로가 될 만한 멘트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구성 자체 디자인 형태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편의 품목은 라이벌 대비 살짝 아쉬운 구성입니다. 먼저 통풍 시트가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썬루프도 파노라마가 아닙니다. 일반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없어요. 이런 몇 가지,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편의 품목이 빠졌다는 거는 조금은 아침 형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좀 위안을 찾자면 여기 보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요거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꽤나 좋은 음질을 잘 구현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차의 이 공간감을 살리기에도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 세팅이 매우 잘 되어 있죠. 이 공간 패키징이라는 부분은 CRV는 여지없이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쪽에 상당히 넓은 수납함을 마련을 해놨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겸용인데 완전히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날 것 같아요. 뒤에 컵홀더도 꽤나 깊게 되어 있고 별도의 콘솔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어 안쪽의 수납 공간도 꽤나 깊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SUV다운 본분 이 정체성을 아주 잘 따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흔치 않은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있어요. 네, 요거 없어서 요즘 좀 서운하신 분들이 있는데 꽤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CRV 하이브리드는 1열보다는 2열에서의 매력이 한 2배 이상 커지는 차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패밀리 SUV를 잘 표방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2열이 열리는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8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거의 90도 열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활짝 열리기 때문에 뭐 아이를 안고 물건을 뺀다거나 아니면 카시트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에도 무척이나 유용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열에 딱 앉았을 때 이 착좌감이라는 부분, 시트의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리클라이닝 기능 각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뒤로 젖혀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국산 SUV와 비교해서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한마디로 2열의 거주 탑승 공간이 꽤나 쾌적하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트렁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도어 면적이 열리는 각도가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밑단 부분에서부터 네모 반듯하게 정말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열을 폴딩했을 때 어느 정도 단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를 깔고 뭐 차박이라든지 뭐 차크닉이라든지 활용을 즐겨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딱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쪽을 채우는 스페이스 공간은 정말 크기 때문에 앉은 키가 조금 낮은 성인도 충분히 앉아서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 높이나 여러 가지 이 패키징에 있어서는 다분히 이 SUV의 다목적성을 매우 잘 활용한 이 CRV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이 묻어납니다. CRV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 전기 모터,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고요. 무단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그 결과 시스템 합산 출력 204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라브4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국산 뭐 하이브리드 SUV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숫자상의 출력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도심 속에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딸린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중속에서 고속 영역으로 가속 페달을 쭉 밟는 상황에서도 뭐 엄청나게 버겁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계점이 쉽게 드러나는 거는 맞아요. 고속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 추월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스로틀을 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 차를 가지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경우의 수는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도심 속에서 일반적인 주중에서 달릴 때는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CVT 변속기 끝까지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참고로 CVT 변속기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다단화 변속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급가속을 했을 때 RPM이 이제 단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웽 하고 치닫으면서 살짝은 이게 천천히 플랫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변속기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을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도심에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흐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릴 때는 오히려 이 CVT의 매끄러운 감각이 저는 더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의 궁합, 특히 이 파워트레인 영역에서는 혼다 예전부터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잘 다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르익은 모습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꽤나 만족스러웠거든요. 특히 1열보다도 역시나 2열에서의 승차감이 좀 매우 뛰어납니다. 2열 탑승자 같은 경우는 더없이 편한 SU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이 서스펜션의 세팅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혼다. 여러 가지 거창한 기술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혼다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꾸며진 이 승차감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어울려져서 아주 큰 매력을 전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형으로 오면서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정숙성
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고무 패킹이라든지 흡차음제 범위도 넓혔을 뿐더러 이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엔진음이나 CVT 무난 변속기 이런 소리들을 아주 말끔히 잘 잡았어요. 예전 CRV와 비교하면 정말 일취월장해진 모습입니다. 조금 깊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물론 어느 정도 이 부밍음이 들리는 건 맞지만 그렇게 거슬리게 실내까지 잘 퍼지지는 않고요. 이 정숙성, 뭐 풍절음이나 바닥 소음이라든지 엔진에서 들리는 이 미세한 약간의 이런 거친 음색마저도 철저히 잡은 혼다만의 나름의 기술적인 진화가 돋보이지 않나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브레이크입니다. 제동, 특히 회생제동 같은 부분,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끊었다 이런 과정은 크게 불만이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저속이에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니면 막히는 정체 구간을 만났을 때 이 담력이 일정하다기보다는 초반에 확 잡고 아니면 끝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몰아서 잡는 약간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다루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약간은 좀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 세팅 이 감을 잘 못 익혔다면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살짝 멀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요즘에 라이벌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런 부분마저도 이 제동력 굉장히 세심하게 잘 신경 써서 일반적인 가솔린과 디젤 차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매우 부드러운 제동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제동에서, 특히 저속에서의 이질감이 좀 드러난다라는 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연비로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혼다 CRV 하이브리드 연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환경부 인증 그런 숫자 믿을 필요 없고요. 네, 아무리 역동적이고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굉장히 와인딩 구간, 그 다음에 가감속 스포츠 모드에 놓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도 리터당 13km 이하를 절대 내려가지 않았고요. 고속도로 정속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아니면 국도에서 시속 80km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17km, 18km 거뜬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이 연비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이점을 보이고 있는 게 혼다 신형 CRV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RV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가격표를 보고 있으면 조금은 슬퍼지기는 하는데, 먼저 2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나뉘고요. 5,240만원, 5,590만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승차는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5,590만원인데 라이벌과 비교해서 조금 비싸요. 그리고 국산차와 비교해서는 더더욱 비싸고요. 그렇다면 혼다 신형 CRV 하이브리드 누가 사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무언가 차를 구입할 때 엄청나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게 되잖아요. 반대로 정말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동수단으로서의 그 편의성,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CRV 하이브리드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 그만큼 무색무취의 매력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특출나게 개성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잘 맞추면서 그 누가 운전해도 그냥 큰 생각 없이 여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열보다는 이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최적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서 접근한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매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느 자동차든지 장점만 있지 않고요, 또 단점만 수두룩한 차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고루 있기 마련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혼다 신형 CRV 하이브리드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는 정체성을 찾은 듯한 잘 짜여진 외모, 조금 더 듬직하고 남성다워졌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공간 활용성, 그리고 뒷좌석에 대한 배려, 승차감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패밀리 SUV로서의 성격을 잘 표현을 해냈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의 이제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숙성을 바탕으로 좀 아주 우수한 연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몇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차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단점이 많이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CRV 만만한 차가 아니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서의 입지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신형에서도 그 특징, 그리고 이 소소한 것에서
차를 오래 다루면 다룰수록 매력과 가치가 더 높아지는 녀석이 신형 CR-V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혼다 신형 CR-V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